자, 오늘 하셔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를 발생시킬 때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게 하면 되는데 쏠린 후에 전자가 한 지점에 정지되어 있으면 정전기 만든 거다. 그렇지 않고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흐르게 하는 건 전류를 만든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전류에 해당되는 얘기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전류는 전자가 한 방향으로 뭐하게 하는 거냐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자, 전자가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게끔 해야 되는데 무한대로 한쪽 방향으로 쭉 갈 수는 없으니까 이걸 노선을 이용해서 계속 회전하게끔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자의 입장에서는 계속 한 방향으로 쭉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적 현상을 만들어 꼬마정구에 불키는 걸 우리는 전류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전자가 회전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 현상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게 바로 오메 법칙이죠.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흐를 때 그 안에 생기는 전압과 전류와 저항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관계를 증명한 게 오메 법칙이고요. 여러분들은 관계 아시는 것처럼 V는 IR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게 무슨 관계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압과 저항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압과 저항은 무슨 관계? 전압이 크면 저항이 뒤진다. V는 IR. 자, 전압과 저항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땐 조건이 있죠.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다면 자, 여기를 1A 일정하게 해보자. 그랬을 때 전압이 2V예요. 그럼 저항은 2ohm이죠. 만약에 전압이 10V예요. 그러면 저항은 10ohm이 되죠. 그래서 전압이 커지면 5배 커졌어요. 저항도 정확하게 비례해서 5배 커지네. 그래서 전압과 저항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한 법칙이 오메 법칙. 그래서 또는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법칙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전류와 저항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보려면 거꾸로 전압은 일정해야죠. 우리는 IR, 전압은 10V를 일정하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전류가 1A일 때와 2A일 때 저항은 여기가 10ohm이고 5ohm이어야 되잖아. 그러니 전류가 2배 커졌대요. 그랬더니 저항은 2배 작아졌어요.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류와 저항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걸 증명하는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오메 법칙이라고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V 전압이라고 하는 이 I는 사실은 실제로는 이거는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전기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전압. 그래서 전자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꼬마전구에 불 켜고 돌아오는 행위가 회로도에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전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전류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류라는 건 단위 시간 동안에 움직인 전하량을 얘기한다. 그래서 네, 자,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저항은 뭐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전자가 못 움직이게 돼서 이동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걸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저항의 크기는 뭐에 의해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4가지가 있어요. 중학교 때는 3가지를 배웠지만 실제로는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첫 번째 인자는 뭡니까? 여기다 쓸게요. 혹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도선이 구리로 만들었어, 은으로 만들었어, 금으로 만들었어 라고 하는 물질의 종류에 의해서 표준 저항값이 결정됩니다. 됐죠? 물질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표준 저항값을 멋진 말로 비저항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로라고 써요. 됐습니까? 로라고 쓴다고요. 자, 그래서 물질의 특성.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비저항이 너무 커서 전류가 흐를 수 없는 부도체야. 근데 은 같은 경우에는 비저항이 너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야. 이런 식으로. 됐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 물질의 표준 저항 값이 결정되는데 이때 이 표준 저항은 모든 물질을 같은 두께, 같은 길이로 잘라놓고 저항 값을 비교한 거예요. 모든 물질을 같은 두께, 같은 길이로 잘라놓고 저항값을 비교한 걸 표준 저항값이라고 한다. 그걸 비저항이라고 한다. 근데 같은 물질이라도 그 물질의 길이가 표준 저항보다 2배 길어졌어요. 그렇다면 저항값이 유지됩니까? 아니요.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도 따라서 비례해서 커져요. 아무리 도체라도 길이가 2배 길어지면 저항값은 2배 커집니다. 왜요? 라고 하면 사실은 저항이라는 건 도선 속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원자 사이를 전자가 지나가면서 해서 충돌하게 돼요. 충돌하면 전자가 잘 흐르지 못하는 저항이 생기는데 도선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건 원자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돌할 확률이 커지겠죠. 그래서 저항값이 커져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길이와 저항은 비례관계가 있어 라고 합니다. 모든 물질이. 자, 그런가 하면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세 번째 인자는 도선의 단면적이라고 하는 굵기입니다.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저항은 거꾸로 작아집니다. 왜요? 자, 길이는 변화가 없는데 굵기만 2배가 굵어진다고 치면 길이는 변화가 없네. L. 근데 두께만 2배 굵어졌네. 라고 하면 길이가 변화가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는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굵어진다 그러면 잡아당겨서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이 넓어져 빈 공간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은 작아지는 효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면적과 저항은 반비례 관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저항을 결정하는 마지막 인자. 얘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안 배웠던 건데요.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마지막 인자는 온도입니다. 온도. 자, 전기 제품들을 어느 온도에 보관하는 게 가장 효율이 높을까요? 라고 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지는 아이가 있고 저항이 작아지는 아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전기 제품을 만들 때 쓰는 도체들은 온도가 높을수록 저항이 커져서 나빠집니다. 됐죠? 도체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지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반도체라던가 또는 부도체에 해당되는 절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저항이 작아집니다. 됐죠? 그래서 실제 물질들의 저항값은 계산할 수 있는 값인데 이 저항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 저항은 비저항에다가 단면적분의 길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온도는 어디 들어있어요? 라고 하면 이 비저항 값이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0도일 때 비저항, 10도일 때 비저항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온도에 맞는 비저항을 집어넣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전자가 회로도 안에서 흐를 때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이 생긴다. 전압, 전류, 저항.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꼬마 전구에 불이 켜진다는 건 도선의 전류가 흘러? 라는 얘기죠. 그러면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을 잘라서 단면을 보면 어떻게 움직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를 때를 보면 도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자 사이를 전자가 한 방향으로 예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죠. 됐죠? 전자가 한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 걸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자가 한 방향으로 갑자기 왜 가요? 여기에 마이너스 극이 걸려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미는 청력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쪽에 플러스가 걸려서 당기는 인력이 생겨요. 그래서 방향성을 갖고 흐르는 겁니다. 이게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스위치를 열어서 전류가 안 흐르게 한다면 어떻게 돼? 당연히 꼬마 전구가 불이 켜지지 않으면서 도선 속을 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요. 도선 속을 보면
됐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원자 가만히 있겠죠? 전류가 흘러도 원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전자는 어떻습니까? 전류가 안 흐르니까 전자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전자는 전류가 흐르던 흐르지 않던 여기에 있는 전자들은 자유전자니까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이 자유전자는요, 네, 방향성이 없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적 현상을 만들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맞아요. 전자의 흐름이 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게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전자가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걸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전자는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는 게 전류가 흐르는 거라 그랬으니까 건전지에서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그렇다면 전자는 마이너스 쪽에서 나와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근데 우리는 전류의 이동 방향은 이라고 했죠. 네, 오마준 씨가 얘기한 전류라고 하는 건 전자의 반대 방향으로의 흐름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가 가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는 이렇게 갑니다. 이게 전류 방향이다. 우리는 이렇게 인지합니다. 그래서 전류는 건전지의 플러스 쪽에서 나와서 한 바퀴 돌아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전류의 세기는 단위 시간 동안에 움직인 전하량으로 계산한다. 되겠어? 그래서 1A라고 하는 전류의 세기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인 세기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요, 나는 저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시험 범위에서 다 했으니까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회로도에 저항이 있어요. 크롬선으로 만들죠. 이렇게 저항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8V의 전압이 걸렸다고 치자. 여기에 저항이 얼마냐면 3ohm이라고 치자. 맞아요. 그렇다면 이 회로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V는 IR, 6A의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6A의 전류가 흐른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때 6개의 전자가 튕겨나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6개의 전자가 이렇게 움직일 때요, 건전지를 지나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가죠. 그럼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전자 하나가 충전된 에너지는 18V일까요? 아니면 18V를 6개가 나눠서 3V씩 충전할 건가요? 어떤 걸까요? 한 개당 18V씩 에너지를 가지고 갑니다. 한 개당. 됐어. 그래서 18V 에너지를 가지고 막 가는데 전선에서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요. 저항을 지나갈 때 18V를 다 쓰고 들어갈 때는 무조건 0V가 돼서 들어갑니다. 됐어? 그러니 이 점 하나 지나갈 때 여기서 온전히 18V를 다 쓰는 거죠. 됐어? 자,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보면 저항을 지나가기 전까지 전자는 무조건 다 18V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 지나갈 때 18V 다 쓰고 여기 오는 순간 0V가 돼요. 그러니까 저항의 앞과 뒤에 전이차가 얼마입니까? 그 전이차를 보이는 IR, 얘가 바로 전이차 18V 썼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회로도야. 알겠지? 이런 구조야. 근데 제가 저항을요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하나가 아니고 저항 두 개를 이렇게 직렬 회로도로 구성해서 연결해 볼게요. 요번에 과거 출석 면담에서 더럽게 많이 나왔던 유형입니다. 과거 출석 면담에서 더럽게 많이 나왔던 건데 첫 번째 저항이라는 뜻으로 R1 3ohm입니다. 두 번째 저항 R2 6ohm입니다. 여기에 18V 걸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이 두 개의 저항을 이용한 총저항 합성 저항이 얼마입니까? 얼마? 이거 합성 저항 얼마야? 몇 ohm? 9ohm이죠. 왜요? 왜 합성저항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합성저항이 R1과 R2를 더한 값입니까? 왜 저항이 커집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서 저항값이 커지냐면
저항 하나에 또 다른 저항 하나가 직렬로 이렇게 연결된 거라서 사실은 얘는 저항이 혼자 있을 때보다 저항이 뭐해지는 효과? 길어지는 효과죠. 그래서 저항이 길어지는 효과니까 합성저항 값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직렬회로에서의 합성저항은 낱낱의 저항을 저항값이랑 같더라. 그래서 9옴이랑 같은 효과다. 맞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얘는 9옴짜리 하나에 저항이 있는 것과 같으니까 여기서 흐르는 전체 전류는 I는 그래서 R분의 V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A의 전류가 나가겠네요. 자, 각각의 2A의 전류가 나가니까 전자 두 개가 나간다. 하나당 18V씩 충전해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에너지는요, 저항을 지나갈 때 써야 되는데 저항을 집에 들어갈 때까지 두 군데를 지나가야 되니까 됐어. 자, 에너지를 두 번에 나눠서 쓴다. 그러면 어떻게 나눠서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거죠. 저항이 큰 곳을 지날 때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저항이 작은 곳을 지날 때는 조금만 에너지가 있으면 되니까 이때 전압을 나눠가는 비율은 저항의 비율로 나눠 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항의 비율이 1대2니까 전압도 1대2로 나눠가셔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계산하지 않아도 V1에서는 6V를 V2에서는 12V를 쓰는 게 논리적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옴의 법칙 V는 I, R V1에서는 I1, R1을 곱한 만큼의 전압이 필요합니다. 이 뜻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I1은요 2A가 나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동안 첫 번째 저항에도 전자 두 개 지나가죠. I1은 2A, I2도 2A로 직렬회로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똑같으니까 2A 곱하기 저항 3. 그래서 여기 6V 쓰네요. 맞네요. 됐죠? 자, V2는요 당연히 I2에다가 R2를 곱하는 건데 직렬회로도기 때문에 전류값이 똑같아요. 됐죠? 그래서 2 곱하기 6이니까 얘는 얼마? 12V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직렬회로도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저항과 전압은 비례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 게 바로 저항이에요. 직렬, 연결, 회로도다. 그래서 이번에 선배들이 뭐라 그랬냐면 면접관이 옴의 법칙이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옴의 법칙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선배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전압과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법칙이 옴의 법칙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면 그 중에서 전압과 저항은 무슨 관계니? 비례관계입니다. 그럼 비례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회로도가 필요하니? 저항의 직렬 연결 회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저항의 비율이 1대2니까 전압의 비율도 1대2입니다. 알겠니? 네.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 회로도가 전압과 저항이 비례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회로도입니다. 야! 꼬마죠! 이런 씨! 개놈의 새끼. 약 처먹은 것처럼 줄고 지랄 때. 자. 그러면 선생님 저항과 전류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도 증명해 주세요. 이건 어떻게 증명합니까?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항의 병렬 연결 회로도로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저항 두 개를 병렬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죠. 그 중에서 하나는 저항이 R1 3옴이고요. 하나는 R2 6옴으로요. 저항의 크기는 똑같은데 연결하는 방식만 다른 것 뿐이에요. 전압 18V 연결할게요. 그러면 이때 합성저항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병렬 연결 회로도에서의 합성저항은 작아집니다. 누구보다? 제일 작은 새끼보다도 작아지는 합성저항 값이 만들어져요. 왜요? 라고 하면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저항 밑에 또 다른 저항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단면적이 두꺼워지는 효과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병렬 연결 회로도에서는 낱낱의 저항을 역수해서 저항값을 다시 역수해주는 값으로 합성저항을 구할 수 있어. 알겠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해보시면 3분의
하면 이음 나오죠. 그래서 4번보다 작은 저항값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됐냐? 됐냐? 자, 근데요, 꼬맹아. 그러면 결국은요,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I는 R분의 V니까 여기 3A 흐르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전자가 3개 간다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당 18V씩 충전해서 가네. 그런 얘기야. 근데 꼬맹아, 전자가 나가서 집에 들어오면 되거든요. 플러스 쪽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들어오면 되는데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자, 저는요. 전자가 이렇게 나가서 위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들어올 거예요. 전자는요. 무조건 최단 거리로 흐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도는 병신 같은 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자, 빨간 경로로 가는 전자가 있고요. 싫어 나 그게 안 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노란 경로로 가는 전자도 존재합니다. 근데 어떤 경로로 가든 전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저항을 위나 아래 하나만 흘러요. 병렬 회로에서는. 근데 전자가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무조건 18V로 충전해서 0V가 돼야 되니까 전압을 다 쓰고 들어와야 되는데 전압은 저항을 지날 때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지나가는 전자도 여기서 18V 다 써야 되네. 밑으로 지나가는 아이도 여기에서 혼자 18V 다 쓰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병렬 회로도의 특징 윗줄이나 아랫줄의 전압은 똑같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직렬 회로도의 특징은 전류의 세기가 똑같다는 거고요. 병렬 회로도의 특징은 전압의 세기가 일정하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이 모든 전기 회로들이 다 병렬 연결된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은 다 220V 같은 전압 씁니다. 알겠어? 자,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서 사용하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I1. 여기에서 사용하는 전류의 세기 얼마입니까? I2. 이거 계산해 보시면 되죠. V는 IR. 그래서 여기에서는 얼마? 6A. 여기서는 얼마? 얼마니? 꼬맹아, 이거 2옴이면 여기가 3A가 아니고 9A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9개 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밑으로 내려가는 I는 얼마? 3A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9A가 오다가 전자 6개는 위로 가고 전자 3개는 밑으로 내려왔네요. 뭐 그런 뜻. 되겠지?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보시니까 아하, R1대 R2의 저항 비율이 1대2인데 전류의 비율은 거꾸로 얼마가 나오니? 2대1이 나와 얘가 반비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저항과 전류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건 저항의 무슨 연결? 병렬 연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알겠어? 하겠어?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회로도 상에 전류가 흐르면서 에너지 전압을 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저항들이 꼬마 전구라고 치자. 자, 그럼 꼬마 전구에서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 사용합니까? 됐어. 꼬마 전구에서 사용한 전기 에너지만큼이 꼬마 전구의 밝기가 되겠죠. 자, 이때 꼬마 전구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아까 했어요. 전기 에너지요. 됐어. 네, 이 전기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트로 계산하시면 된다. 또는 QV로 계산하시면 된다. 또는 QED로 계산하시면 된다. 이 얘기였거든요. 회로도에서는 비트로 사용하면 된다. 이게 중학교 3학년 내용. 이건 고등학교 내용.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첫 번째 꼬마 전구 얘를 A라고 할게요. A 꼬마 전구의 밝기는 얼마입니까? 사용된 전기 에너지만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회로도에서 지금 전류가 1초 동안 흘렀다고 시작. 그럼 같은 회로도니까 얘도 1초 동안 전류 흘러, 얘도 1초 동안 전류 흘러. 이런 뜻이죠. 그랬을 때 A라는 꼬마 전구의 전압은 보시는 것처럼 얼마입니까? 6V이고요. 전류의 세기는 2A이고요. 시간은 1초라고 하는 거고요. B라는 꼬마 전구의 밝기는요. 네, 보시면 12V이고요. 2A이고요. 1초예요. 자, 그래서 얘 꼬마 전구 밝기는 12줄만큼, 얘 꼬마 전구의 밝기는 24줄만큼이니까 A에 비해서 B의 밝기가 9배 박네. 이런 뜻이야? 근데 밝기 차이를 왜 놨습니까?
전류가 흐르는 시간 똑같으니까 의미 없어요. 그리고 직렬 회로도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똑같으니까 의미 없죠. 됐죠? 네. 그래서 꼬마 전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밝기를 결정하는 건 전압의 비율입니다. 아니야. 근데 직렬 회로도에서는 전압의 비율이 뭐에 의해 결정돼요? 저항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죠. 그러니까 저항이 더 큰 새끼가 그만큼 밝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됐죠? 이런 얘기야. 그럼 병렬 회로도에서 C하고 D의 꼬마 전구의 밝기 중에 누가 밝을까? 직렬 회로도에서는 저항이 큰 애가 밝았어요. 병렬 회로도는 몰래요? C요. 꼬마 전구의 밝기는 전기 에너지 많이 쓴 만큼이니까 전기 에너지 비트라고요. 됐죠? 전기 에너지 비트니까 비트 값 계산해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병렬 회로도는 C와 D가 전압이 똑같다 그랬어요. 18V, 18V. 똑같아요. 전류의 세기는 위가 6A이고요. 밑에는 3A이고요. 전류가 흐르는 시간은 위아래가 똑같아요. 10초면 10초, 3초면 3초, 1초면 1초, 지금은 1초라고 할게요. 그래서 자, 얘 밝기를 보시면요. 계산해 보시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걸 내가 계산하겠어? 빨랑해. 얼마? 2죠? 뒤질래? 아침부터 계산 안 해? 자, 얘 밝기는요? 네. 인거죠. 그럼 얘 꼬마 전구의 밝기가 2배 더 밝네요. 아까는 저항이 큰 새끼가 밝았는데 병렬일 땐 저항이 작은 새끼가 밝네? 왜 그래? 라고 하면 병렬일 때는요. 어차피 흐르는 전류의 색이 똑같고 병렬 회로도는 전압이 똑같으니까 전류가 센 애가 더 밝은 거거든요. 근데 전류는 저항이 작을수록 세기 때문이에요.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꼬마 전구의 밝기라고 하는 거, 그 꼬마 전구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쓰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쓰느냐가 꼬마 전구의 밝기를 결정한다. 자, 그 중에서 병렬 회로도에서의 전기 에너지 사용되는 정도는 전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전압이 큰 쪽이 더 밝은 거다. 됐어? 직렬 회로도에서는 전압은 똑같기 때문에 전류가 더 센 쪽이 더 밝을 거다. 그러니 전류가 센 쪽은 저항이 작은 쪽이니까 저항이 작은 쪽이 더 밝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는 총 사용한 에너지만큼이 밝기 성능을 결정할 건데 어차피 같은 회로도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를 얘기하고요. 이 전기 에너지 U라고 쓰고요. 단위는 줄입니다. 에너지니까. 이 전기 에너지 구하는 방법이 비트 또는 QV 또는 QED라는 걸로 아까 설명한 그래서 얘는요. 직렬 회로도에서는 저항이 큰 쪽이 더 밝고요. 병렬 회로도에서는 저항이 작은 쪽이 더 밝았어요. 자, 근데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도 있죠. 자, 여름에 엄마가 제일 사고 싶은 게 뭘까요? 에어컨이겠죠. 그래서 엄마가 LG 에어컨, 삼성 에어컨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요? 라고 고민할 때 논리적인 소비자라면 뭘 봐야 돼요? 같은 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적을수록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됐어? 그래서 어떤 것들을 사용할까? 라고 할 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단위 시간 동안 잡아먹는 전기 에너지 값을 나타냅니다. 그걸 우리 뭐라 한다? 이걸 전력. 그래서 그래서 전기 제품들이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소비 전력,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력이에요. 그 단위 시간은 1초 또는 1시간. 그래서 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고 P라고 하는 단위는 와트 씁니다. 와트.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니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 총 시간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럼 보여요? 전력 어떻게 구해요? VI.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됐어? VI.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됐냐?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의 에너지를 VI로 계산하고요. 실제로 꼬마 전구의 밝기를 비교할 때 굳이 시간을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같은 회로에서는 시간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전력의 세기로 꼬마 전구의 밝기를 비교하는 게 습관적인 겁니다.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세라는 걸 내잖아요.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총을 합해서 돈으로 환산하는 게 전기세예요. 그죠? 그러면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얼마니? 라고 할 때 전기 에너지 구할 때 시간은 초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네는 머리가 좋으니까 계산해. 한 달은 몇 초냐?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달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계산하려면 우리 집에서 저거 하루에 너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있는 방에 있는 형광등 몇 시간 켜니? 그거 총 계산해서 곱하기 30을 하시면 형광등 하나가 사용한 전기 그래서 내 에너지량이 나오고 거기다 돈을 곱하면 전기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초로 계산하니까 숫자가 더럽게 커져. 그래서 사람들이요, 초로 계산하지 않고 전기 에너지를 시간 아워로 계산합니다. 그렇죠? 숫자가 너무 커져서 그래서 시간 단위로 계산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전력량. 그 전력량은요, VI가 전력이라고 했죠? 거기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니까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시 씁니다. 그래서 와트시로 계산한 양만큼 전기세를 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전력량도 전기 에너지도 똑같이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지만 시간의 단위를 초로 계산할 거냐 아니면 아워로 계산할 거냐 그 차이야. 자, 똑같이 전기 에너지인데 1와트시는 얼마의 전기 에너지와 같습니까? 생각해봐. 물리적 사고. 1와트시는 몇 줄? 1와트시는 1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1이야.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초 단위로 계산해야죠. 1시간이 몇 초? 3600초. 그래서 이게 얼마? 3600줄의 전기 에너지와 같아요. 1와트시는 3600줄의 전기 에너지와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조금 춥게 가자. 알겠습니까? 둘 다 전기 에너지지만 사용하는 시간의 단위를 초로 계산할 거냐 아니면 아워로 계산할 거냐. 자, 그거에 따라서 숫자의 크기만 줄여놓은 것 뿐이다. 1와트시는 3600줄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전기세 낼 때 전력량으로 계산은 전기세를 계산한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근데 꼬마 전구의 밝기 이런 것들 얘기할 때는 그냥 전력으로 계산하는 게 깔끔하다. 전력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력이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력 와트는 VI다 라고 하는 거 기억. 그래서 꼬마 전구의 밝기는 전력으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꼬마 전구의 밝기 비교는 전력으로 하시면 돼요. 자, 꼬맹아, 우리요 모든 전기 제품을 사면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규격을 만들어놔서 이 전기 제품 팔려면 반드시 여기다 뭐를 표현해 줘야 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기 제품을 살 때 반드시 그 전기 제품 안에 표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전기 제품은 100V 전용이야. 그러니까 220V에 꼽으면 너 뒤져. 이런 얘기야. 그래서 라고 하는 몇 볼트 용이다 라고 하는 전격 변압을 기록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00V용 사시면 안 되겠죠. 못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20V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자, 100V용이야. 근데 100V에 꼽으면 얘는 1시간에 전기세 200W만큼 내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소비 전력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됐냐? 그래서 모든 전기 제품들은 규격 전압과 소비 전력을 표현하게끔 되어 있다. 이래?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요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 풀죠. 정신 차려. 중학교 3학년 금방이잖아. 이제 벌써 2학기 기말고사야. 너네 이제 중학교 2학년이 아니고 중4입니다. 생각하는 거죠. 중3은 고등학생입니다. 되겠냐? 너네는 이미 수능을 치러야 되는 위치에 와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나는 수능을 봤습니다. 올해. 그 꼬맹이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이를 지나서
헉 하는 순간에 수능을 봤어요. 올해 불수능이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올해 국영수 더럽게 어렵다고 했는데 과탐도 어려웠어요. 물리 1등급 맞던 아이들이 4등급으로 밀리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탐도 만만치 않고요. 올해는 킬러 문항 없앤다고 했는데 모든 것들이 다 킬러 문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열나 어려웠어요. 엄청 어려웠어요. 1교시 무슨 과목 보게 해요? 국어 보고 시험을 그만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국어가 지문이 그냥 B4 용지 한 페이지인 거 아시죠? 근데 지문을 읽는데 이상한 집안이 나와서 엄마가 2명 막 이런 아빠가 재혼하신 집이지. 그래서 지문에 막 엄마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엄마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나 이상한 집안이 나와서 애가 멘붕이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아침에 8시 10분에 들어가서 5시에 끝나서 나오는데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되잖아요. 나올 때 애들이 다 초중등이 돼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말고사를 보는데 8시 반부터 5시까지 학교에서 시험 봤다고 생각해봐.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은 시험인 거잖아요. 그런 시험을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초중등이 돼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선생님 집안 후배가 이제 상상고를 나와가지고 상상고는 다 어디 갈 애들이 가는 곳이야? 의대 먼저 이런 애들이 가잖아요. 저 새끼는 의대 확실해. 막 모의고사 보는데 수능에서 막 3개 틀려. 아니면 서울대 의대 갔군요. 그런 새끼들이 이번에 막 국어가 3등급 듣고 그래서 다 저 한강다리에 붙어 있어요. 그런 애들이죠. 이번에는 문제 경향성이 되게 많이 달라져가지고요. 성적의 기복이 엄청 커진 수능입니다. 선생님은 되게 편안하게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내 자식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그 아이들은 편하지 않겠죠. 그런 수능을 여러분들 며칠 후에 보게 됩니다. 며칠 후에 보는 거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1년이 되게 길었죠. 중학교 오니까 1년이 되게 짧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그거의 3분의 1의 길이만큼 느껴지는 1년들이 가요. 되게 짧아요.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수능 보는 시험장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꼬맹이도 상상 딱 합격했을 때 너무 기쁜 마음에 엄마 합격했어.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되니까 수능장에 앉아 있더라고요. 금방 갑니다. 고등학교는 너무 어려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매달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수학을 공부해볼까? 이럴 시간이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다 완성해서 가야 돼요. 그냥 알고 있는 걸 계속 시험으로 쏟아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공부할래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런 애들은 우리나라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난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다른 애들은 더 열심히 합니다. 성적 안 오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모든 것들을 조금 다 완성해놓고 가셔야 하는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이과 쪽의 수학과고 과학이겠지만 수능을 보면 성적 차이는 문과든 이과든 어디에서 난다? 국어에서 난다. 지문 해석이 그렇게 어렵다. 그리고 그저께 국가고 시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언니 오빠들이 과거 입시 마무리하고 있어서 1차 이제 통과한 애들이 2차 대비하는 걸 하고 있고요. 세종이랑 한성이 이번 주 토요일 이제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2차 마지막 시험을 봅니다. 근데 경기국가고는 시험을 이틀 전에 봤어요. 경기국가고 시험을 보러 간 아이가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 물리 지문이 12줄이었어요. 6줄까지 읽다가 내용을 까먹어서 다시 읽었어요. 라고 하는 우리는 어차피 이과 애들이잖아요. 이과 애들은 지문이 길어지는 순간 멘붕이 옵니다. 그러죠. 근데 지문이 점점 길어져요. 지문이 점점 길어져서 지문 해독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무슨 독서하고 이럴 순 없잖아요. 수능형 국어 문제들을 조금 많이 경험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비문학 파트가 이과 쪽 계열에서의 비문학은 과학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뇌과학이라든가 또는 만유인력
질문들이 되게 다채롭게 나와요. 근데 그 질문을 그 순간에 읽으면서 이해한다? 말이 안 돼요. 일단은 뇌과학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문제를 읽을 수 있고 만유인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질문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는 있더라.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공부하는 게 너무 많이 힘들어요. 선생님 다시 수능 보면 선생님은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갑니다. 이젠 수학도 계산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압과 전류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게끔 모든 전기 제품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표시되어 있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숨어있는 정보들을 찾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 제품에서 내가 꼽았어. 순간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일까요? 이 전기 제품의 저항은 얼마일까요? 주어진 재료만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하세요.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입니다.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입니다. 실제로 모든 전기 제품에는 전격 전압과 전력을 줍니다. 그거 가지고 이 전기 제품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저항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되겠어? 빨리. 하겠냐? 자, 전력이라고 하는 W 와트는요 전압에다 전류를 곱한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얘는 전력이 얼마냐면 200이고요. 전압은 얼마냐면 1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전류를 준 겁니다. 전류 얼마? 2A 흘러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류가 2A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얘는 저항이 얼마입니까? 얘는 IR 오hm 법칙에 대시면 되죠. 전압은 100V이고요. 전류가 2A니까 저항이 50Ω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되겠어?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저항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 전기 제품을 내가 100V에 꼽지 않고 꼬맹아 200V에 꼽는다면 200V에 꼽는다면 얘는 순간 전력이 얼마일까요? 이 얘기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 네, 이걸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를 끌고 와야 되거든요. 얼마일까? 생각. 30초.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됐을 때요. 얘기해봐. 느낌 얼마? 400. 그쵸? 그래서 답이 틀렸습니다. 400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왜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100V에 꼽지 않고 200V에 꼽으면 됐어? 변하는 건 뭘까? 안 변하는 건 뭘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전기 제품을 100V가 아니고 200V에 꼽는 순간 절대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저항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항은 도선의 굵기, 길이에 의해서 이미 결정당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전기 제품의 저항은 네가 몇 볼트에 꼽더라도 항상 55의 고정된 저항값을 가지고 있다. 알겠어? 네. 근데 내가 얘를 100V에 꼽으면 2A였지만 200V에 꼽는 순간 얘는 얼마? 4A가 된다. 그러니까 100V에 꼽을 때보다 전압이 2배 커짐과 동시에 전류도 따라서 2배 커진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 전력을 구할 때는 V와 I의 곱인데 전압이 2배 커지고요. 전류도 2배 커지니까 전력은 총 4배 커지는 게 맞다. 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전력은 총 4배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800W야. 그래서 중3 문제에 미친 듯이 나오고요. 이거 그대로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되겠냐? 되겠냐? 전기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콘센트를 바꿔서 전압을 변화시킬 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 저항값이다. 저항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압이 2배 커지면 전류도 따라서 2배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압이 2배 커졌냐? 오케이. 그러면 전력은 몇 배 커져? 2의 제곱 4배 커져요. 알겠습니까?
자, 전압을 2배가 아니고 300V로 3배 크게 했다고 치자. 그러면 전력은 몇 배 커지겠니? 몇 배 커지겠니? 9배. 네, 3의 집 9배 커져요. 전압을 4배 커지게 하면 전력은요? 몇 배? 16배 커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과전력이 흘러서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알겠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온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둬라. 알겠습니까?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어요. 이렇게 뽕아좋게 불을 켭니다.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도선을 잘라서 보면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자들이 움직인다는 거고, 전자들이 움직일 때 반드시 먼저 뭐 하게 된다? 충돌이 발생한다. 그러면 충돌이 발생할 때 뭐가 생길까? 꽝 부딪혀. 뭐가 발생하겠니? 열.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친구들하고 30분쯤 통화하다 보면 핸드폰이 뭐합니까? 뜨거워지죠. 됐어? 그게 뭡니까? 전류가 흐르면서 충돌에 의해 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전기 제품들은 전자와 원자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다? 아유,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니? 그렇지! 이 새끼들아,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지. 됐어? 그래서 핸드폰조차도요, 열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1시간쯤 네, 통화하다 보면 핸드폰이 뜨거워져서 주머니에 들고 따뜻하죠. 전율기가 되는 거죠. 손나요. 알겠냐? 이런 것들 아니냐. 그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 중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은요, 네가 전기 에너지 많이 쓰면 열도 많이 발생하네. 발생하는 열의 양을 뭐라 한다? 발열량. 발열량이 전기 에너지와 뭐한다? 비례한다. 이렇게 됐어요. 됐어? 네?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열이 많이 발생하면 되니까 전기 에너지는 뭐에 의해 결정될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기 에너지는 비트로 계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옛날 과학자들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전압과 비례해, 전류와 비례해, 흐르는 시간과 비례해. 옛날에 몰랐잖아요. 그걸 뭘로 계산했어요? 발열량으로 계산했어요. 전압을 크게 했더니 발열량이 커지네? 전기 에너지 커진 거야. 그래서 네, 전류를 세게 했더니 발열량이 커지네? 전기 에너지 많이 흐른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회로도가 이런 식으로 니크롬선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로도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요. 옛날에 과학자들은 여기에다가 물통에다가 얘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 8단원과 연결되겠죠? 되겠냐? 여기에 있는 저항 R1은 3옴이고요. 여기에 있는 저항 R2는 6옴이고요. 여기는 18V입니다. 이렇게 걸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이 물통에 물 100g 들어있어요. 이 물통에도 물 똑같이 100g 들어있어요. 처음에 똑같이 물의 온도 10도였어요. 그래놓고 전류 흐르는 거야. 그러면 A 물통이 더 뜨거워질까? B 물통이 더 뜨거워질까? B 물통이 훨씬 더 뜨겁죠? 됐어? 그래서 얘는 온도가 10도였다가 12도가 됐다면 얘는 온도가 10도였다가 몇 도 됐을까요? 14도. 왜? 전기의 에너지가요. 직렬 회로도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비트에서 어차피 같은 회로도니까 전류, 전이 시간 똑같을 거야. 그리고 직렬 회로도니까 전류 똑같을 거야. 뭐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결정돼요? 전압. 근데 전압은 직렬 회로도에서는 누구와 비례하니? 저항과 비례하죠. 저항의 비가 1대2니까 전압도 1대2로 나눠서서 여기서 사용한 전압은 6V이고 여기서 사용한 전압은 12V로 이쪽의 전기 에너지가 2배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열도 2배 많이 발생해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쪽의 온도 변화가 2배 더 크다. 이걸 통해서 아하, 전압이 전기 에너지를 결정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확인 사살해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게 요거였다라고 하는 걸 증명한 실험입니다. 되겠냐? 되겠냐?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내용에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74, 75, 76페이지가 지금 선생님이 쏟아져 냈던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문제들입니다. 됐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몇몇 문제들만 조금 풀어보게끔 해볼게요. 몇몇 문제들만 풀어볼게요. 자, 그 중에서요.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제들은 집에서 혼자 풀어오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82, 83 실전 문제래요. 82, 83 제일 어려운 거 하시면 되겠죠. 우리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못 만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미리 해봐 드릴게요. 82, 83페이지에 있는 세 문제요. 그래서 162부터 164까지 세 문제만 풀고 자, 잠깐만 끊었다가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잘 기억할게요. 그러니까 주지만 짧게 끊어볼 테니까.
첫 번째는요. 162번. 자,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섞여 있는 혼합 연결에서의 회로도 계산을 정확하게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연결 회로도 연결에서 직렬과 병렬이 섞여 있는 걸 우리가 혼합 연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혼합 연결된 회로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게 나온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했겠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저항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0V이고 지금은 2A가 흐르고 있고요. 자, 2옴짜리, 3옴짜리, 6옴짜리가 있고 여기 지금 스위치가 열려져 있는 상태 뭐 이런가 봐요. 됐죠? 자, 스위치를 열었을 때 전류가 2A가 흐른다? 스위치가 열려져 있으면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두 개의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꼬라지예요. 그죠?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2옴짜리 저항과 3옴짜리 저항 두 개만 있는 심플한 이런 모습이었죠. 2옴, 3옴, 합성 저항 5옴이고 10V이기 때문에 2A 이렇게 당연합니다. 그죠? 자, 요번에는 스위치를 닫습니다.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가 병렬, 여기가 직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합성 저항은 일단 병렬 연결 먼저 합성 저항 구하세요. 3옴과 6옴의 합성 저항 2옴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2옴에 또 다른 2옴짜리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직렬 회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 여기에는 총 4옴이 걸렸을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흐르는 건 2.5A의 전류가 흐르게 돼요. 됐어? 그러면서 보세요.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항의 비율만큼 전압을 나눴을 건데 저항의 비율이 1대1이네. 그러면 전압도 1대1로요. 여기에서 5V, 이쪽에서도 5V 쓰는데 병렬 회로도는 전압이 똑같으니까 얘 혼자 쓴 것도 5V, 얘 혼자 쓴 것도 5V로 보시는 게 맞다.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의 회로도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전체 전류의 세기는 2.5A, 얘는 10V라고요. 됐죠? 이런 구조였고요. 그 다음 163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6V용 전지에 저항 3개를 연결해서 이때 2옴에 흐르는 전압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 저 건전지가 옆에 있지만 90도 틀어서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하겠죠. 됐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따라 그려보시면 네,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저항이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는 저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잡한 것처럼 그렇지만 따라 그려보시면 사실은 심플하게 요거 요렇게 한 줄, 요거 한 줄, 두 줄의 병렬이에요. 됐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저항 두 개를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만 이쪽 줄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이런 심플한 회로도보다 사실 이런 그림이다.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여기가 4옴, 2옴, 여기가 3옴으로요. 여기는 결국 6옴이라는 뜻이죠. 6옴과 3옴이니까 합성 저항이 2옴짜리예요. 그래서 네, 합성 저항이 2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6V가 걸려 있으니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A일 거고요. 병렬 회로도니까 이쪽 한 줄도 6V, 이쪽 줄도 6V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A니까 3A가 가다가 이쪽으로 2A 갔네? 이쪽으로 1A 간다 얘기죠. 근데 직렬 회로도니까 여기도 1A, 1A, 여기서 4V, 여기서 2V 나눴어요.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니 여기서 2옴에 걸리는 전압은 2V다. 깔끔하게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자, 164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전구를 연결했다. 164번의 별표. 사실은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회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준 거죠. 시험에는 얘네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64번과 같이 꼬마 전구의 밝기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꼬마 전구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전구의 밝기를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자, 그런데 밑줄 쳐 밝기. 꼬마 전구의 밝기는 전력이라고 해서 전력 비교하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자 같은 꼬마 전구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연결한 회로도가 있고요. 건전지 두 개. 자, 꼬마 전구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는 회로도가 있고요. 건전지 두 개. 그렇다니까 전압도 똑같다는 얘기겠죠. 자, 꼬마 전구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는 회로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건전지를 두 개인데 병렬로 이렇게 연결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꼬마 전구의 밝기요. 여기에 있는 가라는 밝기, 나의 밝기, 다의 밝기, 누가 더 밝아 비교해보라는 얘기죠. 자, 비교할 때 꼬마 전구의 밝기는 전력이니까 전력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그때 이 꼬마 전구, 이 건전지 하나가 얼마로 볼까요? 이 건전지 하나가 여러분들 2V짜리다라고 보시면 얘 2V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4V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도 4V네. 근데 얘는 몇 V일까요? 꼬마 전구 두 개를 병렬 연결하면 하나 다 쓰고 그 다음 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2V용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어? 이렇게 보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꼬마 전구 하나의 저항을 2옴으로 보자. 내 마음이잖아. 2옴으로 보자. 계산이 깨끗하게 2옴으로 보자. 나 이렇게 놓은 거라고 그래요. 이렇게 숫자로 놓고 보는 게 가장 깔끔스럽습니다. 됐어? 자, 그랬을 때 얘는 합성 저항이 4옴이니까 1A 흐르겠네. 1A, 1A. 그럼 여기 2V, 2V. 됐죠? 그렇다면 가의 꼬마 전구의 밝기는 전력이라고 했고요. 전력은 V와 I의 곱이니까 곱해보세요. 그러면 가의 꼬마 전구의 밝기는 2W만큼의 밝기 가지고 있어. 이렇게 보면 돼요. 됐죠? 나의 꼬마 전구도 볼게요. 자, 병렬이니까 여기가 4V면 얘 혼자서 4V, 얘 혼자서 4V 쓰는 병렬 회로도야. 그러면 여기는 2A 흘러, 2A 흘러. 됐습니까? 그렇다면 나라는 꼬마 전구의 밝기는 전압과 전류의 곱이니까 8W야. 로 보시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2V가 걸려있는데 2옴이고 2옴이면 합성저항 4옴이잖아요. 4옴에 2V 걸려있으니 하나당 0.5A의 전류가 흐르네. 그럼 여기서 1V, 1V 쓰겠네. 그쵸? 그래서 다의 꼬마 전구의 밝기는 0.5W야. 이렇게 돼요. 맞아. 그러니까 꼬마 전구의 밝기는 나가 제일 밝아. 그 다음 가야. 그 다음 다야. 요런 순서로 가시는 게 맞더라는 겁니다. 이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꼬마 전구의 밝기까지 보여드렸어요. 자, 꼬마가 10분은 못 쉬어. 자,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자기력 할게요.